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비 에듀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학습이론 코칭에 이걸 멀티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초안이 나오거나 지식적인 부분의 자료를 얻었을 때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정보에 대한 퀄리티나 정보에 대한 양이나 정보에 대한 어떠한 질적인 수준에 대한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연구 방향성을 잡을 때 멀티턴이라는 기법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나의 결과값을 줬을 때 그 결과값을 1차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하고 더 발전되게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는 이 부분의 멀티턴 기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비 바우로 가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보고서가 기후변화 지역사회 참여와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보고서 초안이 나왔는데 보고서 초안을 읽다 보니까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 연구에는 다학적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 참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답니다. 다학적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참여의 정책 효과,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면 요 세 번째 칸에 학업 이론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이론 코칭, 이게 멀티턴 기법을 사용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론 지식 코칭이 있고 수학 계산에 대한 사례, 전문 강사 이론, 솔직히 제가 전문 강사 이론 코칭은 저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연구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다학적 접근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역사회 참여와 정책 효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학습을 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론 지식 코칭을 누르면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궁금한 문장이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이론 지식 코칭을 이용하시면 개념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클릭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참여 정책이 어떤 건지 정의에 대한 부분과 개념과 배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론에 대한 어떤 공식들이 있으면 이 부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전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라면은 요런 멀티턴 기법 이론 지식 코칭을 응용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확장된 개념과 이론, 응용 이런 더 다양한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서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다학적 접근 시스템 이론은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와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때 사용하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정책 효과에 대한 비평과 편익에 대한 분석과 영향평가 이런 이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또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헌 고찰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활기록부 안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생활기록부 안에 과정에 대한 부분들, 내가 연구해 나가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문헌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잖아요. 이런 경우 내가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참여의 중요성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 요 부분을 연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붙이게 한 다음에 학업 이론 코칭에 보면 여기 연구 과정 지식 정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연구 과정 지식정보,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궁금한 문장이나 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요. 연구보고서 본론에 기재할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 과정이 됐건 문헌 연구 과정이나 뭐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본론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코칭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클릭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 정의를 가지고 문헌 자료에 대한 수집인데요. 다음은 국내의 학술 논문이나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나 정책 문서 같은 것들의 신뢰성이 있는 문헌 자료를 폭넓게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수집한 문헌에 대한 주제별, 연구 방법, 지역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사례를 들면은 지역사회의 형태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 참여, 자원봉사 같은 것들에 대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로 연구를 하고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킨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다양한 국내의 학술 이런 보고서 및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나 정책 문서에 대한 중점으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했고, 그 구성한 자료 안에서 주제나 연구 방법,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더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구 과정을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구조로 해서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아래쪽에 보면 문헌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과 웹사이트에 관련된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팁을 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세균 배양 실험하는데 뭐 팀원들과 토론을 진행하고자 해. 그러니까 내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토론에 대한 과정도 하나의 방향성일 거 아니에요. 어떤 토론을 하면 좋은지, 실험 과정 안에서 어떤 토론을 구성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 배양 실험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이제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주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여주고 있고, 이제 목표 설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정을 가져가기 위한 이제 방향성인데, 일단은 실험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 안에서 세균 배양에 대한 관찰과 데이터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팀 내에서 토론과 해석을 하면 좋을 거고,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심화된 지식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연구 과정 사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토론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팀 내 토론 및 해석인데, 분석 결과를 팀원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연구 목표를 부합한지, 예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실험 과정에서 변수나 오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토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요 데이터 정체 및 통계 분석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팀 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 정체 분석과 요 토론 내용 있죠. 이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한 내용을요, 프롬프트 창에다 그대로 붙이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죠?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이 문장 있죠. 문장 전체를 분석해서 다시 세부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아래쪽에 보면 연구 문장 세부화 작업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연구 문장 세부화 작업. 이걸 클릭하면은, 자,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궁금한 문장 전체를 복사해서 붙이고요. 여기 써있죠. 문장 전체를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고, 프롬프트 창에서 연구 문장 세부화 작업을 이용하시면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학업에 대한 관점으로 개념 이론이나 연구 활용 결과에 대한 이 문장 내용 전체를 분석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토론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기획안이나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에 있는 어떤 전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조금 더 세부화시키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연구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킬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솔직히 저희가 이거 문장 세부화 작업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사용하나 봤더니 연구 보고서 양을 늘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한 5장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학교에서 7장 정도로 갖고 오래요. 그러면은 그 문장의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때 연구 세부화 작업을 많이 이용해서 문장 양을 늘리더라고요.
자, 보면은 지금 1타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평가와 팀 내 토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구체화된 문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에 대한 미흡하고 오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요 토론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단순 수치에 대한 부분을 통계의 의미나 과학의 맥락에 대한 부분으로서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도출된 개선값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발전성이 있게끔 확보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어떤 연구 방향을 가져가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달랑 지금 보면 한 4줄 정도 되는 거를 엄청난 양을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양을 늘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애들이. 그런데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문장 전체에 대한 세부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문장 전체에 대한 세부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봤을 때 대장균 LB 배지에 대한 접종 후 항생제 A, B, C를 각각 다른 배지에 참가해서 24시간 배양을 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식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더 심화적인 확장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요 내용을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문장이나 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연구 심화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더 심화시켜 달라는 건데, 학업이나 연구 과정에서 궁금한 키워드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고 입력하면 전문가의 학업의 관점으로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러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배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배양을 하고 연구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주요 개념부터 단계적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그 지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거나 더 심화적인 지식의 방향성을 잡거나 더 전문화가 필요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학업이론 코칭, 이게 이제 멀티턴에 대한 기법을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더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학업이론 코칭 멀티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비효과나 수행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에두비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